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셔서 소외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캐나다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한국에 자랐다면 아니면 캐나다에서 자랐다면 생각해 보셨을 때 캐나다에서 자란 이 환경이 영향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억지로 그렇게 뭐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하세요를 하면 되냐고 이런 거 하고 또 한국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항상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식도 친구로서 대해야 되는 거. 사람 자체가 그렇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던 뭐 그런 세번을 했던 내용을 저는 상관이 안 하는 그 사람 자체만 기성하게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내적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전부 8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꼬레비가 된 거예요, 와보니까. 제일 막내예요, 와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네, 진짜. 그래서, 이게 뭐 어른들 좀 받으러 왔더니, 여기 와보니까 어른이 아니고 애령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는 그 보람된 것,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은 지가 생각해 경험할 거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을 익히기가 참 힘들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 C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호벨에 100살 먹은 여자 의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종일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하나대에서 처음으로 여자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사람의 두뇌와 또 어떻게 눈과 발과 어떻게 작동을 해서 여기서 조화를 이루는지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생일 파티를 하셨어요. 그것이 CTV 방송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한 10분 동안 쭉 방송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대의 굴지에, 세계의 굴지에 정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분이 기자가 여의사한테 당신은 어떤 일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걸 하는 얘기가 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만족감을 느꼈을 때, 즐거움을 느꼈을 때 그 사람보다도 내가 행복을 느꼈다. 그 100세기는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남은 여생을. 그랬더니 내가 움직임을 하는 거 아직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분의 포부고 목적입니다. 좀 건강하신가요? 건강? 네. 정신적으로요? 아니요, 건강을 피해자의 분이 건강하세요? 여쭤봤어요. 누가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어디 가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신을 변화보시면? 장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뇨가 있어요. 얘기하셨고. 건강하면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네. 제가 따다가 넘어가고요. 저희 호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육체적이고요, 정신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그런 웰빙을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내가 아프지 않은 거 있잖아요. 병이 없는 것만 해서도 내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고요. 지금 아까 자원봉사 얘기하시고 사회활동 얘기하셨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적인 건강으로 고혈압도 당뇨도 이런 거 다 키워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사회적인 건강.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맞느냐, 그 관계가 건강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이 적어도 건강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아이폰이라고 하는 잡스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노키아나 이런 블랙베리 같은 거, 그때 블랙베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밀과의 모든 세일즈맨들은 블랙베리를 무장하라고 했었고요. 모든 CEO들, 임원들도 블랙베리를 무장하라고 했었어요. 이메일이 그렇겠습니다. 자,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노키아나 블랙베리는 굉장히 간과했고요. 기타 삼성이나 LG나 기타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어요. 저거는 앞으로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후기 있는데 저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폰은 애플의 전신입니다. 그죠? 애플 컴퓨터의 매니아들이 아이폰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잡스의 혁신을 믿고서 사들이기 시작하고 성공의 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거를 재빨리 눈치챈 기업이 딱 한 기업이 있어요. 애플이 아니고 삼성이 있어요. 삼성이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아이폰이 생산된 발표된 그 1년 정도 있다가 삼성 제품이 발표가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노키아, 뭐 그런 블랙베리나 LG나 모토로라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양대 거대 산맥의 쌍두마차 애플과 삼성이 양대 산맥을 통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니나 LG나 블랙베리 이미 죽었죠. 노키아 거의 파는 직전 갔죠. 업자 모토로라 해서 팔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 이러한 아이들의 흐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현대 사회에 편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전부 다 변호사분한테 쓰는 걸로 알고 계세요. 물론 변호사한테 쓰는 것도 되고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필로 쓰셔도 돼요. 자필로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유언장에 뭘 쓰는지를 모르신다고. 유언장은 쓰는 거는 대부분만 생각하신다고. 누구한테 어떻게 줘라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유언장은 집행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행인을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의 집행을 누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배분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전 배분만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 자필로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로펌에서 나온 양식이 있어요. 로펌에서 나온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사용해서 써도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2명의 그 증인이 옆에다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사인이냐면 이분이 그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썼다는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옆에서 2분이 사인해 주시면 이 유언장도 유효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저는 원래 이거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변호사님들한테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죠. 또 재산을 분배를 갖다가 뭐 제1빌딩, 제2빌딩, 제3빌딩이 있어갖고 이건 2개 가지고 저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기 그 대체대표하고 그런 걸 갖다가 저기 전부 다 그 자산 상태를 좀 다 보고해갖고서 그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써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오늘 해드리려는 거는 로펌에서 나온 그 양식에 의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써드리는 건 이렇게 샘플이고요. 이거는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사망하면 누가 집행인이 되고 제1집행인이 누가 되고 제1집행인이 유고 시에는 제2집행인을 누구로 해달라. 그리고 집행할 적에 재산은 어떻게 자녀들한테 뭐 2명이면 2명한테 분배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제1 베네피셔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썼다면 제1 베네피셔리는 와이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유고 시에는 제2 베네피셔리는 자식이 뭐 셋이면 3분의 1씩 분담해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유언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언장은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코마 상태, 그러니까 내 의견을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죠? 식물인가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부동산 내놓으려면 2사람이 이름 나가니까 2사람이 다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 재산, 그 사인권을 위임하는 거를 갖다 파워 오브 어턴이라고 그래요. 위임장. 이 위임장은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제 위임장에는 그럴 경우에 제 와이프, 그다음에 제2 어터니는 자식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 왜 병원 가면은 지금 안락사가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내 피지컬 컨디션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사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것도 제일 에이전트를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와이프가 모든 결정을 한다. 와이프가 이곳에는 뭐 누가 한다. 이런 세 가지로 써놓는 것이 이것이 캐나다 온타리오의 법에 맞는 그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일단 제가 양식을 여기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작성하셔갖고 연락 주시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제가 이거를 다 무료로 작성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생각을 꽂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의 몸을 한번 보세요. 내 몸이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1년을 아니면 한 달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내 몸이 나는 막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몸이 너무 지쳐 있어. 그러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또 내 대처 능력을 거기에 비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큼인데 내 대처 능력이 이만큼인지 생각으로가 아니고 내 몸으로 내가 버겁다 하면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막 고치려고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래도 내 몸이 버거우면 그건 나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각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생각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케어기버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평생 이렇게 변화 없이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도도 안 보이는데 막 이러면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많이 그래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심리학 안 했을 때는 그랬겠죠. 뭔 생각이 나면 그 생각 안 하려고 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막 하고 더 좋은 생각 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는 이미 내 머릿속에 내 기분이 이만큼 다운됐어요. 처음 일어난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생각을 불러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성공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잘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생각이 또 나요. 다음에 또 나면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깨지는 게 싫어서 뭔가 싫은 게 나타나면 탁 잡고 막 따져요. 막 따지는데 결론은 더 심해져요. 아까 그 기분이 화난 생각이었으면 더 화가 나고 그렇죠. 옛날까지 막 땡겨오잖아요. 옛날에 막 신혼 때 잘못했던 것까지 막 끌고 와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라 막 떠오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 몸 지금 여러분 몸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온 세상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저 한국에 가서 막 고향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몸력이 있는데 마음은 거기 가는데 지금만 그러냐 하면 안 그래요. 항상 그래요. 거의 항상 어디 가냐면은 과거에 가서 생각하고 미래에 가서 생각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마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몸하고 마음은 분리가 돼 있죠. 그 정돈된 상태, 오더 상태가 아니고 그걸 디스오더라 그래요. 오더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디스오더 상태가 계속되면 장기간으로 되면 편안하지 않는 상태, this is가 되는 거예요. 영어 잘 하시잖아요. is는 편안한 거거든요. this is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여서 읽으면 disease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성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딴 데서 노는 거 그거 모르고 계속 냅두면 그게 우리 몸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 심리학이 옛날에는 마음만 이렇게 연구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져요. 그리고 요새는 MRI가 발달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저 마음 챙김 명상을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명상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뇌가 바뀌어요. 뇌가 아주 건강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정보 전달하던 그 뉴런 신경세포들끼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리던 것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던 그 신경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새로운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MRI를 하면서 이제 그게 같이 이제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온 천지 다니는 거 막 옛날 거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화나고 미래 거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들 그거 알아차리고 마음을 못 믿는 대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언제 죽을지 한번 우리가 죽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우리 몸이 그대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때가 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80년, 뭐 9988, 99까지 산다고 쳐요. 그러면 99년까지 사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아니면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얼마나 내가 있는 곳에 오롯이 내 마음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현재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세 가지예요. 우선 수용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 그 다음에 준비. 이 테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경위를 설명하자면 제가 남편 보살핀 게 건강한 사람이 건강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킨다? 건강할 때 완전히 자기가 밑에까지 못 쓰게 될 때까지 전혀 안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위라는 거는 소화라는 거는 돌이라도 놓으면 소화가 되어 있는 게 위고 이빨이 아픈 거는 음식은 너무 다 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분이 이제 이상이 생긴 것이 20년 전에 인슈런스를 들으려고 김 선생님 인슈런스를 들으려고 건강진단을 하니까 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는 10년 동안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인데 검사가 잘못됐지 자기 아픈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괜찮아고 병원에서 오라 그러면 그냥 낚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주 큰 것만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면 좋겠나?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힘들 때 있죠. 초기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가 그 남편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직하고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정직했어요. 굉장히 체격도 크지만 저희 남편은 또 여자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늘었어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또 합쳐져요. 괘씸해서 자업자득이지 냅또 이러다가도 이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변해가는 이 모습을 언제 건장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로 건장하냐. 어깨 사이즈가 양복 50이에요. 여기 일본에서 여기 올 때에 어머니가 양복 사주려고 해도 50짜리가 없어서 못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고집부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을 정말 나는 그러니까 많이 투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다 건너뛰어서 제가 어쨌든 제압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괘씸 뭐 이런 거 다 하고 괘씸할 때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자기 몸인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 몸 내가 인수한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거나 계획해보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질문 드리고 서로 쉽게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 라이브를 해줘서 거기 가서 모두 짧은 시간 데이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한가침협회 역시 또 이렇게 월요일 있지만 짧은 시간 데이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현재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전 궁금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반탈 2, 3, 4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느냐가 우선이고, 만약에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생각할 때 환가치료협회처럼 이런 단체를 저희들이 물심양면 더 많이 잘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아까 거기 소셜 워커가 한 달씩 할 수 있다, 2달씩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마 재정적인 건 조금은 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정적인 그게 없을 때에는 패밀리 닥터한테 저기 그거 써달라 그러면은 패밀리 어라운스라 해갖고 이렇게 보조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 패밀리 닥터하고 얘기하고 그 양로원 가기 싶은 양로원에 가서 폼 사용했을 경우에 2명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럼 뭐 공증 안 해도 됩니까? 공증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뭐 변호사님 그쪽 일이니까 제가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배웠거든요. 그렇게 다. 그러면 공증 2명 증인이 있으니까. 아까 증인이 2사람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그 자필을 쓸 수 없을 때. 여러분도 모르시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시는 그 히든이라 그래야 되나, 숨겨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남이 모르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요,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알리기 위한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책이 뭔지 아세요? 신고예요. 신고를 해서 지금 근데 남이지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부터 이어진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신고를 참 잘하는 나라예요. 80년도 초기에 여러분들 1980년도 초기에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잡고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영국 회사의 엔지니어로서 상대가 촉망되는 젊은이와 교제를 한다. 그것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편지 몇 번에 참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게 됐고, 이 남자가 곧바로 휴가를 내서 이 여자를 찾아서 서울로 왔습니다. 만나보니까 참 영국 회사에 근무해서 그런지 영국인다운 헌칠한 키, 아주 준수한 용모, 예의 바른 모든 태도,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이 남자가 가지고 온 한 캐럿짜리 큰 다이아몬드 반지, 약혼 반지, 이런 걸 보고 이 여자와 어머니는 굉장히 참 정말로 내 딸이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돌아간 지 2달 만에 수속을 마쳐서, 수속이 물론 빨랐죠. 여자가 토론토에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번쩍번쩍한 그 뷰, 요즘은 뭐 BMW도 있고 캐딜락도 있고 좋은 차들이 많지만 그때 뷰 하면은 아주 최고의 차였습니다. 그 차를 몰고 나와서 이제 여자를 태워가지고 들어갈 때 그 여자가 이제 그 차 안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미스터 라이트를 만났구나 하는 행복을 느끼면서 그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집을 들어갈 때 보니까 밤중이 하지만은 아파트가 좀 이제 아주 화려하고 고층 아파트도 아니고 낡고 좀 좋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남자가 얘기를 하기를 참 내가 그동안 집을 살라고 여러 개 봐놨지만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서로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냥 내가 처음 와서 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쉽게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신방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한 달 후에 결혼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이 여인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자가 가지고 왔던 약혼 반지, 남자가 몰고 왔던 유익차, 모든 자기 차긴 자기 차인데 전부 물론 몰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자기 목돈 주고 나야 한 캐럿짜리 사고 자동차 새거 사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닌다는 영국 회사의 엔지니어, 그것은 사실은 그 회사의 사장이 영국인이지만은 그것은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었고 이 엔지니어의 하는 일은
뭐 기계, 여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계를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4명입니다. 제가 제일 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전 여자입니다. 영국회사 엔지니어라는 말 한마디에 여기까지 왔다가 행복의 문을 들어선 것이 인생 파탄의 문으로 들어서게 됐으니까 참 그때 그 사건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로 그 여인에 대한 연민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인 학대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의 가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신적인 학대, 육체적으로 사위에게 맥주병으로 얼굴을 긁히는 그런 상태까지 당하는 이 어머니, 그리고 경제적으로까지 이 어머니는 전부 갖다 바치고 자기 딸이 울며 파탄당하는 꼴을 봐야 하는 슬픈 여정을 본 그러한 희생자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양로원에 들어가시겠다고 강력하게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양로원에 가서 살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답니다. 제 친구인 아들은 그것을 믿고 양로원에 보내주셨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3개월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어머니가 양로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것이 가장 큰 불효를 범한 것이고, 자기가 멋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을 들은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장인어른을 어떻게 모실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왼팔만 썼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거동이나 목욕이나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먼저 목욕을 정성껏 시켜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불구자인 노인을 목욕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욕조에 옮겨 넣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힘든 것이 케어기빙, 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가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봄 서비스에 관한 것만 해서 2차로 저희가 톡쇼를 했고요. 그다음에 3차는 저희가 이제 톡쇼의 그런 저거로지만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사례를 이야기하고 하는 걸로 그 노인 학대에 대한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3차 톡쇼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이만큼 싸우는 거가 한꺼번에 터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예방 차원이라는 거는 10명을, 한 명이 10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의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를 통해서 그냥 좋은 정보나 서비스에 관한 거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듣는 거는요, 그냥 여기를 떠나시는 순간 잃어버리시고, 그것에 대한 거를 정보를 오늘 48페이지에 되는 소책자를 나눠드릴 건데, 그 소책자를 나눠드려도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놔두시면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보시는 그런 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톡쇼를 해야 되겠다. 톡쇼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뭐를 통해서 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톡쇼를 시작하게 됐고, 이런 잔재를 저희들이 물신가면 저 안에 잘 찾아갈 때 들어가고 소셜 문서가 한달 시작했습니다. 공개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네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룹의 인거가 재정적인 관리 및 재정적인 관한 거를 디스커션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 1,
우리 라운드 1에 저기 그거를 인도해 주신 계속 토크쇼에 참석하신 우리 샤론차 씨가 그거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라운드 1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2는 컬처럴 컴피턴스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외된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고 싶으시고 또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라운드 2에서 우리 김희진 리사장님, 잠깐만요. 라운드 2의 컬처럴 컴피던스하고 외로움이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미애 박사님이 우리 22nd 토크쇼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겠죠. 시니어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펀딩을 받아서 이번에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거가 사실은 제가 한인사회에서 언론들을 실제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저희거든요. 그래서 그 라운치 데이가 에이프릴 그 예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홍보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 서비스 캐나다의 그 뉴 호라이즌 그란트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실버스마일 내용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인 학대 인식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홍보하는 그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분 이야기 하실 때 존중하시면서 저런 나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더라도 다 각자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존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중요대학에 앞으로 그 10월 달에 참여대학에 하고 저희 다음 싸우고 오시고 교수가 돼야 되는데 질문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가시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룹의 절반 정도는 TTC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고 절반은 자가용차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룹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1대1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문제였었는데요. 대부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개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에도 역시 교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 생활을 갖다 지금 한국에서 가져오신 가지고 까먹고 계셔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러우신지 까먹다니까. 근데 까먹는 것도 이제 적당히 까먹으시고 이제 천천히 그래도 노후 대책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면서 생활비도
많이 안 들고 전력하면서 살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걸로 1,5 퀘션이 5가지 질문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지금 97세예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우리 위의 세대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굉장히 희생정신이 강해요. 사실 저의 자식들은 거의 다 이제 1.5세나 2세인데 얘네들은 자기의 우리랑 이렇게 굉장히 사고방식도 다른데 우리 위의 세대 부모님들은 굉장히 너무 희생정신이 자시고 무조건 자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학대를 본인이 받아도 절대로 발설 안 해요. 외로움을 느끼실 때는 어떻게 저희 캐나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 희한한 게 저희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전혀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보고 젊다고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도 느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기 사시는데 저보다 어떻게 외로운 걸 안 느끼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분 한 분 여쭤봤더니 교회에 활동을 다니신다, 무슨 협회에 다니신다, 봉사를 다니신다. 그래서 자신이 일상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 항상 바쁘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시는 거를 느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건강이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동창역에 이제 가야 할 곳은 어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 누구나가 당면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고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 건강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 누가 자식이 있다, 또 돈이 있다,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뭐를 할 것인가 생각하면 하루를 구상해야 된다. 하루 일을 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정책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이웃부터 먼 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부터 불러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역사회에 참여시키자. 오늘 저희 운동 그룹 중에 한 원사님이 3번 컴쇼하는데 다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 컴쇼가 너무 좋다고 이웃에 있는 원사님을 같이 가자 해서 오셨는데 오늘 안 오셨으면 우리 디스커션 하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을 말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직 꿈이지만 봉사원을 어떤 복지사원을 복지관이나 이런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지관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노인은 우리 미래의 자산, 노인 학대는 범죄 행위이며 폐렴 행위입니다. 네. 사랑으로 대화하며 신도 정신을 갖자.